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가상일의 원리, 트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일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을 이제 Method of Virtual Force라고 하는 이제 가상 힘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상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다음과 같은 임의의 형상의 부재에 하중들이 다음과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때 우리가 어떤 특정점 A에 대한 이쪽 방향의 어떤 변이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다루었던 이제 일과 이제 에너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 방향의 어떤 일을 계산을 하면 어떤 이제 또 인터널 워크 혹은 이제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 혹은 이제 결국 인터널 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였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의 변화로 이 델타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개념이 이제 버추얼 워크를 이제 활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 가상 힘법 혹은 이제 가상 일의 원리 혹은 이제 가상 일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트러스에서는 어떤 각 부재에 이제 연결된 어떤 이제 핀 부분에 이제 우리가 변이를 구하고자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한 이제 빔에서는 우리가 이제 변형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처짐량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빔의 처짐을 이제 구할 때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표시를 하긴 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되겠고, 일단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이 델타를 알기 위해서 일단 이 델타 방향으로는 현재 이제 하중 P가 작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상의 힘 P 프라임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P 프라임을 적용할 때 어차피 가상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닛 로드로, 즉 이제 1로 주어지면 어떤 우리가 계산이 그냥 바로 어떤 델타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단위는 만일에 전체 실제 그, 리얼 로드가 이제 킬로뉴턴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에 가상 일도 이제 1kN 혹은 뉴턴으로 주어졌으면 1뉴턴, 파운드로 주어지면 이제 파운드로, 단위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스템에 주어진 단위를 이제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유닛 노드이기 때문에 그냥 1로 이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일의 개념에 있어서 이제 P 곱하기 델타가 이제 워크가 되게 되는데, 어떤 이제 선형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2분의 1을 이제 곱하게 되었었고, 하지만 이제 이 경우는 선형적으로 일하는지에 대한 것은 어차피 가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P 곱하기 델타로 우리가 이제 가상의 일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때의 어떤 가상의 일을 이제 결국은 P 곱하기 델타이기 때문에 이제 P를 우리가 유닛 로드로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1 곱하기 델타는 어차피 그냥 델타로 나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에 가상 힘에 의한 변이 델타는 결국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UDL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이제 델타는 이제 실제로 리얼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했지만 어떤 실제 익스터널 포스에 의한 리얼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기보다는 이 가상 힘에 의한 이제 어떤 물체의 리얼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의 식은 만일에 지금은 이제 어떤 집중하중 P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1에 있어서 이제 M 시타도 우리가 1로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개념에 의해서 어떤 가상의 커플 모멘트 M 프라임의
그 적용을 한다라 n 프라임이 이제 1로 그때도 이제 유닛 로드로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그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U는 어떤 이 물체 내부의 그 어떤 엘리먼트에 대한 그 하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제 또 그 일 에너지 그 정리 혹은 이제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제 UE는 UI였고, 즉 이제 외부 익스터널 워크의 워크는 이제 내부의 인터널 워크와 같고, 그 인터널 워크는 결국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와 같은 값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뭐 이 공식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는 공식은 이제 다음에 이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가상일에 그 의한 일은 다음과 같이 이제 가상일에 의한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어떤 우리가 가상의 그 로드를 주었는데, 이제 그 가상의 로드와 실제 변이를 곱한 일은 이제 실제가 아니고 이제 어떤 우리가 가상 힘을 주었을 때의 스트레인 에너지의 변화와, 그리고 실제 어떤 그 하중 P나 이제 커플 모멘트에 의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제 이 식은 바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인지 이제 그 유도하는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예제에서 다뤄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캐치를 하시겠지만, 어떤 가상일에 대한 그 시스템을 따로 두고, 또한 실제 어떤 그 일에 대한 시스템을 두 개를 이제 별개로 두고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그 각각의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하고, 또한 우리가 가상일과 실제, 즉 이제 가상의 하중과 이제 유닛 로드와 실제 하중이 이제 동시에 주어진 경우를 이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한 것을 이제 비교를 하면, 결국 이제 그러한 그 유도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트러스만 다룰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번 영상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물론 이제 또 빔에 가면 이제 이 두 번째 공식을 뭐 활용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뭐 이제 빔은 이제 트랜스버스 그 시어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고려를 하는 것일 것이고, 만일에 이제 비틀림 모멘트 이제 토크가 주어지면 이제 다음에 공식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동시에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값들을 모두 이제 더해준 것이 전체 어떤 시스템의 그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방향의 이제 델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각각의 스트레인 에너지와 그 인터널 버추얼 워크에 대한 에너지를 이제 비교한 테이블인데, 우리가 이제 실제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제 다음에 이제 공식이었다라고 하면, 즉 이제 실제 어떤 리얼 로드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는 다음 공식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버추얼 워크에 의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버추얼 워크인데, 그때 이제 이 델타는 또 실제 어떤 이 하중이 주어졌을 때의 그 방향으로의 이제 그 변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이쪽 부분에 이제 인터널 워크인데, 결국 이 인터널 워크는 이제 인터널 버추얼 워크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상 일법을 여러분들이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인터널 워크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려도 이제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제 어떠한 개념인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트러스에 대한 이제 가상일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1 곱하기 델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트러스에서는 다음에 어떤 이제 충력에 의한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인테그랄 기호가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부재별 스트레인 에너지를 또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 기호가 이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이 식은 각각의 부재에 대한 그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이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식은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실제 이제 트러스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이제 실제 이제 하중 P는 그 다음에 이제 아랫 방향과 이제 이쪽 수평 방향으로 두 개의 이제 집중 하중이 이제 뭐 우리가 트러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하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핀 서포트 부분에 핀 서포트가 아니라 이제 핀 커넥션 부분에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우리가 문제가 이러한 하중이 주어졌을 때 이제 A점에 대한 그 만일에 수직 하중을 이제 우리가 수직 하중이 아니고 수직 변이 델타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의 힘 그 이제 버추얼 유닛 로드를 이제 이 변이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뭐 위로 주어줘도 되고 뭐 아래로 주어줘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뭐 일단 아래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임의의 방향으로 잡아도 만일에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방향은 이제 반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방향은 여러분들이 뭐 임의의 방향으로 잡는데, 그런데 이제 반드시 이 변이, 즉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변이의 방향과는 이제 일치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그 버추얼 유닛 로드, 즉 이제 가상 단위 하중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유닛 로드이기 때문에 이제 1로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 뭐 P1이 1kN, P2가 뭐 2kN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이제 그 단위는 동일하게 이제 1kN으로 아랫방향으로 주어졌다라고 하고, 이때에 이제 즉 이제 가상 하중만 주어졌을 때 이 시스템에 대한 이제 부재력을 이제 구하고, 그때의 부재력을 우리가 이제 n이라고 하고 스몰 n이라고 하고, 또한 이제 실제 이러한 그 리얼 로드에 의한 부재력도 우리가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부정정 트러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정정 트러스라고 하면 그 여러분들이 뭐 그 부재는 많이 있지만 이제 부재력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일단 이제 번거롭지만 우리가 각각의 부재에 대한 부재력은 이제 모두 구해야 우리가 가상 일법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각각의 부재력은 이제 부재력 라지 n을 이제 모두 이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제 그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그 리얼 시스템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때 각각의 부재에 대한 그 각각의 변이를 이제 우리가 델타 L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제 A점에 대한 변이를 이제 그 델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델타이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델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델타는 결국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만일에 뭐 이쪽 부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 부재에 대한 이제 이 n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와 또 동시에 이제 이 동일한 부재의 실제 로드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를 이제 따로따로 구하기보다는 이제 이 공식에 의하면 이제 결국 어떤 이 가상의 시스템에서 구한 이제 로드, 이제 이 n은 유닛 로드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트러스에서 구한 이제 가상 그 로드의 유닛 로드에 의해서 이제 구해진 이제 각 트러스의 이제 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라지 n은 실제 시스템에서
이제 하중 P에 의해서 구해진 충력을 곱한 것을 이제 각각의 부재별로 더했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 기호가 이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한 이제 온도 변화를 이제 동시에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에 이제 만일에 온도 변화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공식이고, 만일에 하중과 온도 변화를 동시에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식에서 이제 이 식을 이제 더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는 이제 리얼 로드는 로드가 아니고 이제 리얼 로드에 의한 우리가 이제 버추얼 스트레인, 버추얼이 아니고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제 결국 열 팽창계수 알파 곱하기 이제 델타 T는 이제 초기 온도와 이제 나중 온도의 이제 차이를 이제 델타 T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나중 온도에서 초기 온도를 뺀 것을 이제 델타 T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L은 이제 원래의 이제 초기 길이인데, 이제 결국 이제 다시 이제 이 경우는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부분이 이제 델타에 해당되는 값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가상 유닛 로드를 적용한 시스템에 대한 이제 세서 구한 이제 충력을 이제 곱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fabrication error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절삭 가공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오차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공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가공 오차에 대한 이제 가상 미래 원리에 의한 델타를 구하는 것은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델타 L로 이 가상의 이제 충력을 이제 곱해준 것을 모두 더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경우도 이제 시그마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각각의 부재의 가공 오차에 대한 이제 가공 오차값 델타 L을 각각의 이제 충력 N에다가 N을 이제 곱한 것을 이제 각각의 부재별로 모두 더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델타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트러스 구조에 있어서 C점에 이제 6kN의 하중이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B점의 이제 수평 변이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또한 이제 온도 변화 델타 T는 이제 플러스 60도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살펴본 페이브리케이션 에러의 값은 이제 3mm를 미터인데 이제 3mm로 더 짧게 이제 가공이 이제 각각의 멤버가 가공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 멤버는 이제 이 멤버만 3mm가 짧게 이제 가공이 되어졌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열팽창 계수의 값과 그리고 탄성 계수의 값이 이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첨자로 붙은 ST는 재료가 스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스틸에 대한 이제 물성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재의 길이는 각 부재의 길이가 아니고 이제 각 부재의 단면적의 크기는, 단면적의 값은 이제 250mm 제곱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부재의 길이는 이제 4m로 주어져 있고, 각도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6kN이 주어졌을 때에 실제 이 트러스 구조에 대한 각 부재의 부재력을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B의 수평 변이를 이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 유닛 로드는 단위 하중은 이제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해도 되고 왼쪽 방향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체계 풀이에서는 이제 왼쪽 방향으로 이제 화살표가 주어져 있고,
예, 유니 로드이기 때문에 이제 1kN을 이제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하면 되고, 먼저 이제 뭐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1kN에 의한 이 트러스의 이제 부재력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물론 이제 부재력이 바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이 반력을 먼저 이제 구해야 할 것이고, 이제 반력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뭐 절전법으로 구하시든지, 혹은 뭐 이 경우는 그냥 바로 절전법으로 이제 구하는 것이 더 빠르게 계산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이 서포트 부분에 1kN이 주어졌을 때에 각각의 트러스 부재력은, 일단 뭐 그 부재력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계산 과정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현재 이제 주어진 값을 살펴보면 이제 AC 부재는 이제 이 그 가상 힘이 주어진 시스템에 있어서의 부재력은 0이고, 이쪽도 0이고, 단지 이제 AB 부재만 이제 압축력으로 1.155kN이 이제 압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실제 그 하중에 의한 그 부재력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제 문제에서 델타 T와 그리고 그 패브리케이션 에러 값을 이제 모두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짧게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은 친절하게 그냥 플러스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60을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 만일에 뭐 열팽창 계수의 단위가 이제 지금은 이제 도시분의 1로 주어졌지만, 만일에 뭐 켈빈분의 1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값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켈빈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결국 델타 T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도 그 눈금 단위계에 있어서 결국 이제 도시가 1도씨 상승을 할 때 절대 온도 켈빈도 이제 1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델타는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말고 K가 주어지나 도시가 주어지나 델타 값은 동일하게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크게 헷갈릴 부분 없을 것 같고, 이제 기가파스칼도 이제 20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제 뉴턴 세제곱 밀리미터로, 세제곱이 아니고 제곱 밀리미터로 뭐 단위를 환산해서 현재 밀리미터로 주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겠고, 그리고 뭐 이 값을 그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려면 조금 또 계산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4m를 4000mm, 그리고 이쪽도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여러분들이 환산을 해서 뭐 계산을 하셔도 되고, 일단 뭐 풀이상에서는 이제 뭐 그냥 주어진 값 그대로 대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항상 이제 단위를 이제 통일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이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먼저 어떤 이제 하중에 의한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 변화량을 이제 더한 것은 이제 가상 그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를 이제 모두 더한 것은, 일단 이제 n과 n이 곱해지는데 결국 이제 영부제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저기 제로 폴스 멤버가 이제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AC 부재와 BC 부재에 대한 그 가상 스트레인 에너지는 결국 0이 되므로, 우리가 AB 부재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 0 플러스 0 플러스 이제 뭐 각각의 값들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대입을 하면 되고, 이제 뒷부분도 n은 이제 충력이기 때문에 이제 이 AB 부재에 대한 충력은 이제 압축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155 kN 곱하기 이제 열팽창 개수 알파
곱하기 이제 델타 t 곱하기 이제 원래의 길이 4m가 이제 들어가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fabrication error에 의한 그 델타 값은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중력 곱하기 이제 주어진 그 가공 오차값 이제 마이너스 3mm를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델타 BH, 즉 이제 수평 방향의 변이 델타 BH는 0.002125m이고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가정한 이 방향이 이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1.25mm이고 이제 방향은 이제 그 왼쪽 방향으로 이제 이 B 서포트가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